선수에서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시각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코스닥이 훨씬 강했습니다. 코스피보다. 근데 이제 오늘은 같이 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되는지 시장 전략 세워주세요. 예, 올해는 틀리다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같이, 재작년같이 여러분들이 경계감을 느껴버리면 올해 온금, 온년의 해인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환율도 높았고 고확률이었죠. 그리고 물가도 높았습니다. 물가는 꺾였죠. 그리고 금리만 지금 여전히 고금리인데 제한적입니다.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 힘든 장이 온다는 이유가 환율도 높았고 물가도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요. 금리도 높았습니다. 모든 게 고금리고 고환율이고 삼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리뿐인데 금리가 제한적이에요. 시장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측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거죠. 2021년도 MTN 와서 여러분들한테 5월달에 와서 시장 고점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야기했을 때 뭐 추세는 다운이다. 근데 이미 저는 업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추격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시장이 틀리구나를 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경계요? 남들이 경계할 때는 더 갑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부분이 대중들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이야기를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 말을 그냥 한 말이 아니다 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시장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하기는 뭘로 봐야죠?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옵션 만기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선물을 봤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선물을 매도를 쳤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올랐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올해 시장에서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오전에 판 것은 이익실현 물량이었고 다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자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엄청나게 사주고 있죠. 그러면 현물은 제가 장기 선물은 단기라겠습니다. 그러면 누적을 봤을 때는 지금 선물도 매수고 현물도 매수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금닥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1년 동안 봤을 때 매번 돈을 빼갑니다.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락해 보면 또 계좌가 깨져버릴 건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우리는 그거를 보고 당일 수급을 보지 말고 누적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차트 보면 저점을 높이고 있고 시장이 틀리다겠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때는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세요. 아니면 다시 내려갑니다. 가짜 반등입니다. 이야기했고 올해는 그런 가짜 반등이라는 말을 안 한다겠습니다. 제가 설마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알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진짜로 제 말대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급락이 없다는 거죠. 대중 따라하지 마세요. MTN 방송, 박혜석 방송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손바닥에 놓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계좌가 살찔 수 있습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지금 시장 오늘 2월달 약간 조정 준택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확인이에요. 예측은 제가 8월달에 전후 장세를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주시장 떠나신 분들도 다시 오라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월봉 자체에서 양봉이 두 다리죠. 캔들이 두 다리, 저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봉 보겠습니다.
중공업은 어제까지는 조정 줬는데 다시 꼬리 달고 올랐습니다. 꼬리 달고 올라간다든가 양봉을 됐을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일봉. 일봉을 보시면 어제 양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을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겠지만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 그거 꼭 맹심하시고 올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뭐 분봉도 장중에 그 보긴 봐야 돼요. 그러나 네, 분봉, 일봉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박혜석 어드바이저님처럼 월봉도 보고 그죠. 연봉도 한번 보고 이 흐름을 잡으면 좋습니다. 자, 관심 종목 뭐를 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보면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다른 때랑 올해 보시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시장 힌트라겠죠. 오늘 또 네이버는 또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전에는 저점을 맨날 깨고 있었는데 저점 깨고 있는데 이 자체가 네이버도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두 다리를 만들고 올라가죠. 시장도 두 다리, 네이버도 두 다리.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봉도 보고 일봉 봤을 때 저점을 모르겠으면 월봉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저점이 높아진지 안 높아진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경우 또 추격하면 안 되겠죠. 눌릴 때 여러분들이 노려야지. 제가 네이버도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이쪽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하지 마시고 눌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패턴을 차라리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라겠죠. 여전히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제가 언급을 해주죠. 언급한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좋을 겁니다. 네이버도 내가 언급해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이치가 낮고 틀립니다. 라고 한 것처럼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M도 마찬가지죠. SM도 제가 40%에서 체인 앵커님이 엔터 관련해서 탑픽 뭐를 원합니까? 했을 때 SM을 이야기했습니다. SM은 실적도 되고 실적되는 상태에서 오늘 또 뉴스 나왔죠. 근데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된다고 하죠. 지분 변동일 땐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SM도 실적이 되고 패턴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간다겠습니다. 종목은 선행해요. 먼저 가면 종목들이 가는 거 보고 종합지수는 따라가게 됐어요. 왜요? 종합지수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장중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그동안 힘들은 장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를 제가 소통하면서 그리고 왜 이런 종목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게 얘기하시네요.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시고. 그만큼 시장이 좀 되는 시장이니까 이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하고 계세요. 네, 박혜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